샤라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음악철의 연기교실 13번째 시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벌써 13번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예. 13. 네. 평소의 언어 습관이 대사력이다. 네. 평상시에 정확하고 건전하고 품위 있게 얘기해라. 좋은 습관은 좋은 연기를 낳는다. 배우가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을 할 때 그 연기에 믿음이 간다. 기인처럼 행동하지 마라. 말년이 비참해진다. 세상은 연극 무대다. 이야, 이거 세상의 모든 기인들한테 선전포고입니다. 이 얘기 듣고 뜨끔하시는 분들 많겠어요. 예. 근데 되게 어떤 젊은 친구들은 진정한 연극 배우는 뭐 아웃사이더다. 그래서 뭐 1년에 350일을 술을 마셨네. 네. 새벽마다 대학로 거리를 방황하면서 돌아다녔네. 이런 게 예술인 줄 아는 친구가 있어요. 그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스타니슬라브스키의 배우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네. 배우는 철 같은 규율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명문장이 나옵니다. 철 같은 규율.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극단 내의 교율뿐 아니라 네. 일상생활도 자기 스스로 잘해야 만든 된다. 규율에 네. 철저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면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유와 방종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럼요. 이게 또 스포츠 세계와 통하는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유명한 축구 선수든 권투 선수든 야구 선수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재능 있는 사람이 장기간 동안 열심히 훈련해야 좋은 선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인처럼 행동하는 선수들, 너무너무 천재적인 선수 중에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이게 실명을 거는 그러니까 지나간 스타들 중에서 지나간 스타 중에서는 생각보다 못 컸다 싶은 경우. 네네. 그게 이제 자기 관리가 안 돼서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과 담배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스포츠라는 거는 정말 매일 몸을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 펠레가 했던 얘기 중에 사흘 연습 안 하면 자기가 알고, 일주일 연습 제대로 안 하면 감독 코치가 알고, 한 달 연습 안 하면 관중들이 알았어요. 야, 이게 거기서 얘기가 나왔군요. 펠레에서. 그 베리에이션이 많습니다. 피아니스트가 피아니스트 얘기가 뭐 하루 연습 안 하면 근데 펠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 운동선수만큼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한 경우도 없죠. 그거는 신체 기능이 바로 드러나니까. 근데 배우도 그렇다. 배우는 근데 자유로운 영혼이어야 한다라고 믿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서로 상충되지는 않습니까? 지금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잘못 인식하면 마치 그 불규칙하고 방종한 생활이 네. 배우의 어떤 자유로운 영혼하고 만나는 것 같은데 그 끝은 비참합니다. 끝이라면 말년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말년이 비참한 배우들은 자기 관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기인처럼 행동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네. 일상을 탈출하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심사인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배우들은 하물며 그렇죠. 더 자유를 얻고 싶겠죠. 근데 자기가 정해놓은 철 같은 규율에 복종하지 않으면 남의 규율에 얽매이게 됩니다. 세상의 잣대. 규율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는 규율이 복수를 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죠. 돈 우습게 하는 사람은 언젠가 돈의 복수. 그 자기가 소홀히 했던 네. 1,000원짜리 한 장에 네. 웁니다. 지식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식의 복수를 처절하게 받는 거죠. 아까 이제 앞에는 또 언어 생활,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네. 요건 이제 욕설 고함 이런 얘기니까. 요즘에 그 인터넷 세대가 네. 굉장히 말이 짧아지고 좀 이게 변형된 말이 많아요. 좀 허걱, 뭐 헐, 뭐 그런 것까지야 네. 뭐 어쩔 수 없는 세태라고 해도 네. 너무 그
비상식적이고 좀 품위 없는 말들은 네. 배우 지망생 여러분께서는 좀 삼가해 주시고 평소에 바른 언어를 구사하는 게 배우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어 속어 뭐 네. 뻘쭘하다, 네. 뭐 뚜껑 열렸다 이런 말도 가급적 네, 쓰지 삼가하는 말아야 게 되겠- 네. 네, 배우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네. 도움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네, 에어컨 실외기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어컨 실외기 무슨 얘기죠? 에어컨 실외기를 잘못 표기한 겁니다. 실외기 네. 바깥에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네. 이제 저한테 일해라, 음, 절해라 하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요거는 네. 근데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 수포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네. 숲으로 갔다. 그 다음에 귀신이 고칼로리다. 칼로리가 높다. 귀신이 고칼로리시다. 고칼로리를 귀신이 고칼로리다. 정말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아, 창의적이긴 한데 세종대왕께서 슬퍼하시겠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네. 예. 그러니까 평소에 비속어를 쓰면 이게 연기할 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뿐 아니라 마음 자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군요. 그럼요. 그 한 나라의 그 언어의 품격을 알려면 네. 그 나라의 연극 배우의 언어를 관찰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런던에서 박사를 받으셨는데 네. 영국 연극 배우들은 어떤 품위 있는 언어를 구사합니까? 로얄 셰익스피어 컴퍼니나 내셔널 시애터 네. 같은 데 가면 특별히 방언 연극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탁탁 끊어지는 딕션이 완벽한 아주 격조 높은 연극을 하죠. 물론 대본의 욕설과 고함이 많이 있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그 듣기에 네, 품위가 느껴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로렌스 올리비에 네. 그러면은 이분이 연기를 잘해서 기사자비를 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네네. 혀가 약간 짧아서 오호. 이분이 혀가 짧군요. 혀가 살짝 짧아서 모든 단어를 정성껏 발음하지 않으면 이야. 발음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to be or not to be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현대 영어의 네. 새로운 딕션의 전범이다. 아하. 언어 생활을 잘해서 이것 때문에 가산점을 많이 받은 겁니다. 물론 연기를 잘해서 훈장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근데 로렌스 올리비에는 지금 그 영국의 내셔널 시애터 국립극장에 가면 무대가 3개가 있는데 네네. 극장이 3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올리비에 극장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말하자면 사회적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약점, 네. 자기의 약점을 로렌스 올리비에는 장점으로 치환시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많은 연극 배우들은 또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이는 언어를 네네. 과감하게 쓰는 거 이게 또 말하자면은 자유로운 영혼이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남이 안 쓰는 언어.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욕설. 그러니까 그 관습을 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동창회에 나가서 좀 당혹했던 게 네. 동창이라는 그 반가움 때문에 사실은 뭐 보자마자 이렇게 욕설하는 동창들이 있어요. 남자 동창들이 특히 많이. 예, 그거는 특히 굉장히 고등학교 동창. 버릇없는 예의 없는 행위에 네. 해당하죠. 왜냐하면 세월이 오래됐는데 네. 그 반갑다는 이유 하나로 대뜸 욕설하는 것이 무슨 동창의 특권이나 네. 뭐 특권이나 권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 굉장히 그 무례한 짓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자기가 욕설 듣는 거는 또 못 견뎌 하시죠. 본인은. 예. 자, 김학철의 배우 교실 13번째 팁입니다. 평소의 언어 습관이 대사력이다. 평상시에 정확하고 건전하고 품위 있게 얘기하라. 좋은 습관은 좋은 연기를 낳는다. 배우가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을 할 때 그 연기에 믿음이 간다. 기인처럼 행동하지 마라. 말년이 비참해진다. 세상은 연극 무대다. 평소에 언어 습관이 막상 어떤 배역을 맡았을 때 대사력을 확 높여준다. 이거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평소 실력이 시험 기간,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평소 실력이거든. 네. 갑자기 벼락치기로 공부하면 성적이 굉장히 올라- 들쑥날쑥하죠. 네. 안정된 타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품이 있고 정말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는 게 갑자기 대사 공부한다고 해서 확 늘어나지 않거든요. 실력이. 평소의 언어 습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인처럼 행동하는 이 내면의 욕구, 이건 뭘까요? 빨리 좀 튀어보고 싶어서? 주목을 받고 싶어서? 아니죠. 잘 풀리지 않는 자기 인생에 대한 반항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럴수록 더 인생이 꼬입니다. 그래서 네. 우직하게 황소걸음으로 천리를 가겠다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 우보천리. 네네. 네. 조급하다고 해서 바늘길을 아무데나 끼워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바늘 허리 묶어서 쓸 수는 있는데 그럼 바느질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 묶는 시간에 차라리 바늘게 꿰는 게 우리나라 속담이 기가 막힌 게 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가 예.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수많은 기인들, 좀 알려진 기인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학철 선배님. 저는 자기 인생의 어떤 뭐 방법대로 사는 거겠죠. 네. 그렇지만 저하고는 스타일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만약에 연기를 한다고 해도 좋은 네. 배우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거네요. 왜냐하면 이 같이 이제 연습을 하다 느낀 건데 네. 어떤 배우가 좋은 배우인가를 생각해 보면 할 때마다 다른 연기가 나오는 게 처음에는 좋은 연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할 때마다 정확하게 연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게 상대 배우한테 신뢰를 주는 거군요. 그렇죠. 할 네. 때마다 막 들쑥날쑥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황할 정도로. 아, 그게 재능이 아니고? 예. 아주 정확하게 받아내는 거. 정확하게 리액션하는 것이 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인연 하는 배우가 있다면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배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예. 역시 연기라는 것은 상대와의 앙상블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축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어시스트 네. 잘하는 축구 선수가 각광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아무리 공격수가 뛰어나도 수비 가담 능력이 떨어지면 감독이 쓰기 어렵죠. 아, 수비 가담 능력? 네. 그게 어떤. 그러니까 2002년에 설기현 선수, 네. 저희가 농반 진반으로 최전방 수비수라고 했습니다. 네. 왜 기억의 필립을 한번 돌려보시죠. 2002년 이탈리아전.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고 1대1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기현 선수가 우리 진영에서 공을 걷어낸다고 이렇게 힐킥, 뒷발차기를 하다가 그게 이태리 선수 발 앞에 그냥 떨어져가지고. 네네. 단독 찬스가 있었는데 그걸 이태리가 못 넣습니다. 근데 이훈재 골키퍼가 설기현 선수한테 막 뭐라고 그랬지만 그게 넘어간 게 왜 그러냐면은 최전방부터 설기현 선수가 최후방까지 그 선수를 끈질기게 따라오면서 마크를 해준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 편이 공격을 하다가 최전방에서 공을 뺏겼다. 그러면 최전방 공격수들이 손을 턱 놓는 게 아니라 빨리 수비 모드로 돌아서 어떻게든지 저지를 하려고 해야 네네. 시간이 생기고 우리 편 수비가 정비를 할 수 있고 우리 편 선수들이 빨리 우리 진영으로 넘어가서 이 방어벽을 튼튼히 칠 수 있는 겁니다. 아, 끝까지 말하자면 책임을 지는군요. 그렇죠. 이야, 자기 몫을. 자기 몫을. 그 다음에 이제 공수 전환 모드가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최전방에서 수비 플레이를 안 해준다. 네. 그러면은 수비진에게 과부하가 걸리죠. 그럼 수비진에게 과부하가 걸리면 대개 75분 정도쯤 지나서 팀 전체가 무너집니다. 아하.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니까. 그렇죠. 예. 특정 파트의 선수들의 체력이 뚝 떨어지니까 네네. 3명 물론 교체할 수 있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동차 생각하시면 겉보기는 새 거 같지만 어떤 부분만 집중적으로 썼다. 네네. 그 부분 부품을 갈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엔진 교체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아, 세상 이치가 다 비슷하군요. 퍼포먼스니까요. 네. 근데 말년이 불우하다. 아우, 네. 이거 좀 가슴 아프네요. 왜냐면은 네. 배우라든가 가수라든가 네. 말년이 조금
뭐랄까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왜냐면은 전성기가 항상 있는 줄 아는 거죠. 네. 전성기는 정말 일생에 배우할 때 혹은 가수할 때 연예인 생활할 때 아주 짧게 옵니다. 네. 그것도 평생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나마 짧게 오는 거를 평생 오는 것처럼 착각하고 돈을 펑펑 써대거나 어떤 그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하면은, 사람 함부로 대하거나. 예, 그러면 결국은 말년에 갈수록 무너진다는 거죠. 금년 8월에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열리거든요. 네네. 올림픽 대표로 뽑힐 정도면 올림픽에 나가는 것만 해도 사실은 세계적인 선수들인 거죠. 네네. 물어보니까 평생을 두고 연습을 하면 본인이 느낄 때 전성기가 딱 3개월이랍니다. 평생에. 이야. 근데 그게 올림픽 열리는 기간하고 맞아 떨어지는 선수는 정말 행운한 거고. 네. 네. 열심히 노력해서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 그 언저리에서 어떻게 좀 오래 버티는 선수들. 네. 이건 이제 대단하다는 거죠. 3개월밖에 안 되는군요. 네, 몸으로 하는 경우에, 네. 운동의 경우에는 그렇답니다. 최절정. 네. 정말 지금은 뭐를 해도 다 되겠다라고 느끼는 기간은 평생 노력했을 때, 매일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3개월이에요. 아니 근데 메시나 펠레는 또 다른 경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네. 정상권 언저리에서 머무는 시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는 거죠. 말하자면 유통기한을 본인이 늘린 늘렸군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연출가들이 아주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배우들 보고 네. 유통기한을 좀 늘려다오.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짧은 배우들이 있어요. 네. 그 얘기는 평소에 치밀하게 규칙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방종할 때 네. 연출들이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통기한을 늘려다오. 그러니까 그런 방종이, 네. 불규칙적인 생활이 네. 결국은 배우로서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이죠. 선수도 마찬가지군요. 선수도 마찬가지죠. 네. 네. 세상 이치가 다 그렇군요. 저는 배우는 그래도 그런 부분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스포츠맨들에 비해서 꼭 그렇지도 않네요. 네, 퍼포먼스니까. 기승전 퍼포먼스. 네, 기승전 퍼포먼스. 김학철의 배우교실 네. 13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